올해 68이 되신 장 여사님은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두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요. 그중 작은 아들이 근처에 살아서 매주 한 번씩은 본가에 들러 밥을 먹고 가곤 합니다. 어느 날 장 여사님은 아들을 위해 특별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그토록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시원한 소고기 무국까지 준비했지요. 오후 내내 부엌에서 땀 흘리며 정성스레 한 상을 차려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도착했고 장 여사님은 기대에 찬 얼굴로 따뜻한 음식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화면만 들여다볼 뿐 어머니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장 여사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요새 회사 일은 어떠냐? 몸은 좀 괜찮고.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네, 그저 그래요. 장 여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 맛은 있니? 네, 괜찮네요. 아들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장 여사님은 속이 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입을 떼려는 찰나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아, 엄마, 밥 먹을 때 좀 조용히 먹으면 안 돼요? 자꾸 물어보니까 체할 것 같잖아요. 그 한마디에 장 여사님은 그날 밤 한숨도 주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힘들게 키운 자식인데 어쩜 밥 한 끼 먹는 시간조차 엄마와 눈 맞추고 대화하는 걸 저렇게 싫어할까 싶어서요. 어릴 땐 안 그랬습니다. 어딜 가든 엄마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고 밥 먹을 때도 엄마가 반찬을 올려줄 때까지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엄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하며 조르던 그 아이가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결혼해서 분가한 자식들은 1년에 얼굴 보기도 힘들고 가끔 하는 안부 전화는 마치 숙제 검사 받듯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어버립니다. 부모는 평생을 바쳐 희생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대뿐일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소처럼 일했고 늙어서는 손주까지 봐주며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현실 앞에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부모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우리 세대와 생각이 다릅니다. 예전 방식을 고집하며 효도와 존중을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깔볼 때 화내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그렇다고 무작정 비위를 맞추지도 않으면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다시 부모를 존중하게 만드는 3가지 비법을 소개합니다. 과거에는 장유유서라 하여 가정 내 위계가 확실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했고 부모님의 말씀은 곧 법이었습니다. 감히 말대꾸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없었으니 집에 오면 부모님과 대화하고 집안일을 돕는 게 당연했습니다. 가정이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죠. 하지만 지금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SNS 속에서 자랐습니다. 가족보다는 친구나 사회적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었고 감정 표현도 온라인에서 하는 게 더 익숙합니다. 부모를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는 세대 차이 나는 어른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이들은 살기가 팍팍합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월급은 스쳐 지나가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밖에서 녹초가 되어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잔소리까지 하면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는 거죠. 물론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랑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가정 내 권력 관계도 역전되었습니다. 예전엔 부모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자녀 중심의 가정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쩔쩔매고 모든 걸 맞춰주다 보니 자식은 자신이 상전인 줄 착각합니다. 받기만 하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는 고마움을 모르고 존중하는 법도 배우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가 어릴 땐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잘했어. 하며 묻더니 다 크고 나니 아,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만 좀 하세요. 하며 짜증내는 경험 말입니다. 관심을 가질수록 아이는 멀어지고 말을 많이 할수록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부모는 애가 변했다, 배은 망덕하다며 서운해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소통 방식이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지혜, 말을 줄이세요. 침묵의 힘, 부모가 말을 많이 할수록 아이는 귀를 닫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오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님이 결혼 후 부산으로 내려가 살고 있는데 주말에 모처럼 친정에 왔습니다. 오 여사님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밥상머리에서 질문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니? 밥은 챙겨 먹고? 회사 일은 안 힘들고? 김서방은 잘해주나?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처음엔 웃으며 대답하던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급기야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죠. 엄마, 나 밥 먹으러 왔지. 취조받으러 온 거 아니야. 좀 숨 좀 쉬자. 오 여사님은 멍하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구나 싶어 서운했죠. 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꿀 같은 휴식 시간에 쏟아지는 질문 세례가 피곤했던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최어르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큰아들이 통전화를 안 하기에 어쩌다 전화가 오면 섭섭한 마음에 타박부터 했습니다. 너는 애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전화 한 통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처음엔 죄송해요. 바빠서요. 하던 아들이 갈수록 연락이 더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최어르신이 너 이제 나 무시하냐? 라고 따지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전화만 하면 화내시고 야단치시잖아요. 욕먹으려고 전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제야 최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비난으로 전달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심리학적으로도 뇌는 반복되는 잔소리나 비난을 소음으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차단한다고 합니다. 내가 100번을 말해도 안 듣는다라고 하셨죠? 아이들 뇌가 이미 부모님의 말씀을 배경음악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아끼되 핵심만 찌르세요. 최 어르신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오면 잔소리 대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빠는 잘 지낸다. 너도 건강 잘 챙겨라. 그렇게 몇 번 하니 아들이 먼저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잔소리 대신 짧고 굵게. 익스, 너 맨날 그렇게 늦게 자서 어떡할래? 물은 마시니? 밥은 제때 먹고? 물 많이 마시고 건강 챙겨라. X, 집에 좀 와라. 얼굴 까먹겠다. 집엔 언제든 내 밥 있다. 편할 때 와라. 평소에 말을 아껴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두 번째 지혜, 위험을 세우세요. 경계선 긋기. 부모가 너무 저자세로 나가면 자식은 부모를 우습게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 무조건 퍼주고 희생하면 자식이 고마워할까요? 천만에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무료 가사 도우미로 여깁니다. 전주에 사시는 70세 이 여사님 사연입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해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처음엔 낮에만 봐주기로 했는데 점점 아들이 꾀를 부립니다. 엄마, 애 데리러 가기 힘든데 밤에도 좀 데리고 주무세요. 그러더니 며느리도 은근슬쩍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을 떠넘깁니다. 이 여사님은 친구 만날 시간도 없이 종일 집안일에 시달렸죠.
어느 날 몸살이 나서 알아누웠는데 아들이 약은커녕 한마디 툭 던집니다. 집에 해열제 있을 거예요. 찾아 드세요. 이 여사님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낮추니까 자식들이 나를 하인 취급하는구나.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일방적인 호의를 받다 보면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는 거죠. 위험은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75세 박 어르신의 닭다리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박 어르신 댁은 식사 때마다 제일 맛있는 부위, 특히 닭다리는 무조건 아들 차지였습니다. 아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컸죠. 어느 날 박 어르신은 닭다리 2개를 하나는 손주에게, 하나는 아내에게 줬습니다. 아들이 뾰루통해서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왜 저 안 주세요? 저 닭다리 좋아하는 거 아시면서. 박 어르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인데 남한테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아들은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집안의 왕이 아니라는 걸 처음 깨달은 거죠. 그날 이후 아들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공손해졌습니다. 자식에게도 결핍을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안 오는 자식 찾아가서 사정하지 마세요. 언제든 환영하지만 강요하진 않겠다고 하세요. 당연하게 해주던 빨래, 청소, 반찬 공수를 멈춰보세요. 부모의 빈자리를 느껴봐야 소중함을 압니다.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세요. 엄마도 오늘 쉬어야 해. 내가 알아서 하렴. 부모도 감정이 있고 생활이 있는 사람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3번째 지혜, 놓아주세요. 자립심 키우기. 부모가 다 해주면 자식은 만족을 모릅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책임감이 너무 강합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장만, 손주 육아까지 평생을 AS 해줍니다. 그런데 과연 자식들이 고마워할까요? 오히려 사소한 도움이라도 끊기면 왜 안 해줘? 하고 원망합니다. 어르신들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것도 모자라 나이 50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손 벌리는 캥거루족이 되는 건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76세 최 어르신은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아들 신혼집 장만하는데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나니 아들이 더 쌀쌀 맞아졌습니다. 이번 주에 밥 먹으러 안 오냐? 물으면 아빠, 우리도 이제 우리 집이 있으니까 주말엔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소외감뿐이었죠. 자식은 고생 없이 얻은 것에 대해 가치를 모릅니다. 반면 대구에 사는 이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30살 된 딸이 명품 가방 사고 여행 다니느라 돈을 못 모읍니다. 그런데 최신형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사달라고 손을 벌렸죠. 예전 같으면 사줬겠지만 이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돈 벌잖아. 내 돈으로 사. 딸이 며칠 삐쳤지만 결국 스스로 돈을 모아 휴대폰을 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깨닫고 낭비벽을 고치게 되었죠. 진정한 사랑은 품 안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X, 돈 없으면 말해라. 아빠가 붙여줄게. 우리 노후 자금도 빠듯하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스스로 해결하게 두세요. 실패도 해보고 돈 없어 쩔쩔매봐야 부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큰 우산이 되어주었는지 깨닫습니다. 마무리하며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은 줄이고 사옵고 위험은 세우고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펑셔. 부모가 헌신한다고 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거리 두기가 자식을 철들게 하고 부모를 다시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효도를 요구하지 마세요. 대신 자녀가 스스로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고 감사함을 깨닫도록 기다려주세요. 이 3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자녀는 분명 예전처럼 당신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지혜롭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